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던 그 야당의 인간들이 갑자기 내란죄 항목을 슬쩍 철회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다라고 해요.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아니, 내란 수괴 혐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내란 혐의라고 그렇게 한 달 내도록 전 국민들 상대로 쎄가 빠지게 가스라이팅을 하더니 세상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슬쩍 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 항목은 제외하겠다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래서 저같이 소신 있는 사람들은 첫날부터 내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로 진짜 여러분들 사람 구분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비열한 놈들 얼마나 많았어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지들도 이제 와가지고 쫄리니까 한 달 내내 쇠가 빠지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탄핵 사유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제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 대통령 변호인 측의 그 쟁쟁한 법조인 분들 말씀도 하나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내란을 빼면은 당연히 탄핵 사유는 너무나도 부실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좌파 애들이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 제일 강하게 밀어붙였던 가스라이팅 그 프레임이 바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좌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프레임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영상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좌파 애들이 말하는 게 양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와가지고 무슨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을 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니까 헌법 드립으로 지들 멋대로 이 핵심 주제를 바꿔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들도 혹시 잘못 그러니까 재판 잘못될까봐 지들도 딸리니까 논리에서 불안하니까 내란 항목을 빼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인간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정치판 상황이 얼마나 미개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비판을 했던 거라고.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측의 그 쟁쟁한 변호인들, 베테랑 법조인분들 전부 다 평생을 걸쳐서 법조 경력이 증명된 분들입니다. 그 쟁쟁한 베테랑 법조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구인 측은 지들 마음대로 대통령 탄핵 소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같은 엄중한 이런 사안을 다루면서 마음대로 항목들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탄핵 소추 의결만 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도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쟤네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민주당이랑 대통령 변호인 측이랑 여러분들이 vs 해보라니까 누구의 행동이 더 주장이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근거가 탄탄합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민주당보다 훨씬 탄탄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형법상 내란죄의 주장을 지들 마음대로 철회하겠다라는 이게 내가 진짜 보면서 오늘 헛웃음이 나던데 이게 진짜 사람의 행동입니까? 지들은 저걸 밀어붙여야지 그래도 끝까지 차라리. 내란 파리를 그동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든지 특히 그 교활한 개준스기네 개혁신당 같은 애들, 진보당 같은 이런 잡당 애들도 제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적극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심한 국힘당 안의 배신자들, 제가 배신자라고 비판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저기 야당 인간들 전부 다 싹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대통령 탄핵하는 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소신 있고 그런 어떤 젊은 우파인 거지, 탄핵에 찬성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올바르고 소신 있는 사람입니까? 좌파 멍석마리에 같이 하는 게 훨씬 지금 쉽고 유리하고 편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전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언론이 덮어버리고 왜곡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12월 달에 뉴스 기사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이 보조자료 화면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12월 달에 저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6당 내란 혐의에 집중하겠다. 지들이 내란 파리를 그러니까 저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밀어붙이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저 개혁신당 같은 잡당들까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저런 애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살짝 뺏겨서 젊은 남자 여러분들 가려운데 살살살살 약간 끌고주면은 제발 그런데 좀 속지 말라고. 정말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들이니까. 대한민국 야당 인간들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다시 보는 이 첫 번째 탄핵안 때를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보자고요.
첫 번째 1차 탄핵안 때 보면은 쟤네들의 숨길 수 없는 본심이 나옵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아니 여러분들 저게 대통령 탄핵안에서 왜 튀어나옵니까? 외교 비판할 때 저게 왜 나오냐고. 외교를 잘했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신 있게 저 거대한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했다. 저게 그러니까 핵심이라니까. 결국은 제일 처음 저것들이 군중심리 확 일으켜가지고 들불처럼 번지듯이 탄핵안을 여론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때 제일 처음에 끄집어냈던 저거, 급하게 쏟아냈던 저거야말로 진정한 그러니까 속내가 들어가 있고 본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왜? 북중러를 적대하는 그게 싫은 거야. 자기들은 그게 본능이니까. 미국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당 인간들은.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무슨 개혁적이고 새로운 바람인 척하는 그런 나머지 국회 안의 잡당 인간들 싹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내가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슬쩍슬쩍 분탕만 치는 거라는 거예요. 정권이 없는 그러니까 정권이 없는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있는 당은 여당이고 이제 정권이 없는 게 야당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당 인간들 중에서 단 한 놈도 탄핵을 반대하는 놈이 없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라니까. 이럴 때 진정한 어떤 누가 그러니까 진짜고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니까. 배가 흔들리고 물이 빠질 때 저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 야당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이랑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애들이라니까 결국은 특히 중국,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그 어마어마한 자본. 자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가 견고하게 돌아가고 동맹 시스템이 돌아가고 자유진영 연대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인간들은 싫은 거예요. 그 이하의 온갖 잡다, 당연히 비열한 그 준석인의 잡당을 포함을 합니다. 이 인간들은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가 싫은 거라고 실제로는. 진정한 속뜻은 저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탕 발림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걔네들 다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이고 양심이 있다면은 내란파리를 아니 진짜 그동안 저렇게 한 달 내내 질러놓고 전 국민들 가스라이팅을 해온 게 저것들 아니었습니까? 내란파리를. 내란죄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그걸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슬쩍 항목을 빼버리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탄핵안 의결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 인간들은 진짜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사람으로서. 지금 탄핵안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안 새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애들도 그러니까 뭐합니까? 공수처 니들 뭐하고 있냐 진짜? 그동안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수교 혐의라고 그렇게 깝치고 다니더니 언론 플레이 하고 다녔죠. 저것들 싹 다 불법 수사하고 불법 체포하고 그걸 하겠다라고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하고 불법 체포를 하겠다라고 직권 남용했던 것 아닙니까? 공수처 인간들 지금 싹 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것들을 내란 혐의로 역으로 잡아 쳐넣어야 된다니까. 누가 저것들한테 내란 수사 권리를 할 권리를 줬고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을 무시할 권리를 줬고 누가 저것들한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을 줬단 말입니까? 쟤네들을 잡아 쳐넣어야 돼요. 원래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누가 봐도 훨씬 많죠. 근데 굳이 탄핵 반대 집회 근처에 이런데 YTN 같은 애들 기웃거리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탄핵 찬성 집회라느니 탄핵 찬반 집회가 팽팽하다느니 그딴 식으로 편파 보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 대한민국 언론 너희들도 싹 다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잠깐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를 받고 결국 해제를 새벽에 해줬는데 그게 죄는 왜 그렇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계엄 프레임에도 겁먹고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설명하는 거 지금부터 잘 들어봐. 대통령이 왜 계엄쇼를 자기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엄이라는 표면적인 맥락 그 뒷배경에 당연히 그 전후 사정 뒷배경을 함께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29번에 달하는 정부 부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도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29번에 달하는 탄핵이 지금까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극단적으로 마비시켜온 앞뒤 정황을 당연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의미의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켰죠? 민주당입니다. 누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고 누가 원전 예산 삭감, 드론 예산 삭감, 검사들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하고 싶으면 니들 길거리나 앉아서 알아서 해라.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하는 거.
국가 전 분야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삭감시키고 나라를 마비시킨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아니죠. 민주당이잖아. 국회라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잘해주는 와중에 나쁜 대통령이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계엄을 터뜨렸다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부 관료 탄핵을 수십 번이 넘게 남발을 했잖아. 전 세계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탄핵을 20번 넘게 남발하는 이런 것들은 29번이잖아 지금까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과 부하들이 계엄령을 결단 내렸을 때 그때 기준으로도 본인과 부하들이 20번 이상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20번 이상 부하들이 탄핵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자기 임기만 지키기 위해서 그저 두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안 되지.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계엄이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거면은 애초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대통령한테 계엄권이라는 게 애초에 왜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법률에. 계엄권이 왜 있겠냐고. 그렇게 나쁜 거면 애초에 없애버렸겠지 원래. 좌파 586 운동권, 민노총, 언론노조 인간들한테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계엄이라고 하면은 그거 무조건 나쁜 거라고 파블로프의 개마냥 지저대는 게 깨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 뭡니까? 대통령이 본인 부하들 수십 명이 줄 탄핵을 당하고 수십 개 정부 핵심 부처, 나라 전체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고 있을 때 왜 대통령이 자기 소신껏 모가지를 내놓고 꿈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을 내다볼 줄 아는 게 진정으로 깨어있는 국민이고 시야가 넓은 그런 깨어있는 시민정신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좌파들의 유도신문 프레임에 찍소리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깨시민이 아니란 말이야. 탄핵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길들여져서 침을 흘리고 짖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왜 이 꿈틀 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광범위한 원인 배경, 뒷배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마비시키고 전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게 민주당 국회 권력이었잖아. 입법 독재였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국회 측의 인간들이 내란죄 주장을 그렇게 철회하고 싶으면은 국회에서 새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청구인 측에서 지들 멋대로 필요하면은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지들 멋대로 탄핵 사유에서 그 핵심 내용 주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렇게 내란죄처럼 선동적인 형법 죄목을 들먹이다가 막상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그러니까 극히 넓은 추상적인 헌법으로 재구성하고 돌변하는 것은 소추권의 남용이며 극심한 혼란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을 하세요. 내란범은 민주당입니다. 내란범은 민주당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을 획득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권,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방탄으로만 일관하고 이재명 사법재판을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미루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마비시켰죠.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임기 2, 3년 만에 29번의 탄핵 남발로 이 나라 법치 시스템 전체를 박살내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인간들이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고 민주당 인간들이 내란을 하고 있다고요.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역적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위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가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동네 초등학교 반장을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반장 상대로도 저따위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한 나라에 그래도 당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그 표를 받았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그 핵심 주제를 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마냥 그 주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내란죄를 뺀다고? 그런데 저런 정당 인간들을 지지를 한다고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계엄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 잘하는 국회를 상대로 계엄을 한 게 아니잖아. 왜 그걸 모르냐고. 국회가 딱 저런 식으로 비대하게 이권,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입법 독재, 개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행정부도 그러니까 저런 거대한 입법부를 최소한 견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 삼권 분립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법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 삼권 분립 국가잖아. 입법 제1황 국가입니까? 아니잖아. 삼권 분립이잖아. 입법부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국회가 존중을 받아야 되면 반대로 행정부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국회가 일 잘할 때 계엄 터뜨린 거 아니잖아요.
국회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고 수십 번에 넘는 줄탄핵을 하니까 윤석열이 저런 짓을 한 거잖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지금 이 정도 시국이라면 계엄을 발동해서라도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사람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나라를 마비시켜 왔고 예산을 줄 삭감을 했습니까? 앞뒤 원인 배경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넓은 원인 배경에 대한 이해는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꽂혀가지고 586 운동권, 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 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SNS에서 인터넷에서 바깥에서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지적 수준으로 어디 가서 깨시민인 척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정치 잘하는 척하고 다니면은 진짜 큰일 난다니까. 혼나야 됩니다. 정말로 그거 혼나야 돼.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우선순위는 분간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천지분간을 해야 된다고. 누가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적인지 그 반국가 세력인지. 반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사 아쉬운 게 좀 있었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대통령을 왜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는 우리 편 아군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똑바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똑바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더 이상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적인지 자유진영 노선의 적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좌파에 포섭된 재판관들도 많죠. 엄청 많아요. 좌파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존중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고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그런 비열한 기회주의자들도 누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인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의 적들인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